저기 국어는 제가 다른 시간표는 모르겠고요. 자, 국어는 자, 일주일에 자, 저랑 자, 기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요 과정은 아주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처음 그림을 그리는 반입니다. 이 반은. 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2번 들었어요. 2달. 그런데 백지이기 때문에 다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2달만 들으면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 이론 수업을 최소한 4달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4달이라는 것은 2텀 정도 들으셔야 돼요. 2텀. 그리고 이제 이 반이 이제 9급 대비반이잖아요. 9급 대비반. 그래서 올해는 9급이 4월에 한 번 있었고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으니까 4월, 6월 있으니까 뭐 이제 올해는 응시 기회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짧게는 내년에도 한 4월 달에 만약에 국가직을 본다면 10개월 정도 남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서울직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직을 볼 수도 있고 날짜는 조금 가변적인데 그래서 막 엉뚱하게 막 몇 달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10개월 정도에서 12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9급을 공부하신다고 해서 오늘도 아까 제가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변호사들이 7급 응시한다고 그래서 7급 응시율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도 7급에서 떨어지더라. 막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변호사 그러면 4차 돌림해가지고 막 키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받고 그랬는데 엊그제 또 직업 연봉 순위에서 변호사가 10위 안에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연봉 8,800만 원인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8,800만 원 받았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아무튼 지금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7급도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또 7급 준비하던 친구들이 또 9급도 준비를 해요. 같이 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9급을 하게 되면 1년 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2개월을 목표로 해서 맞춰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지금 이제 7월이죠. 7, 8, 9, 10, 11, 12 6달이 남았죠. 이 6달 동안 이론을 끝낼 겁니다. 이론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7, 8월에 모의고사 기본서를 한 번, 그다음에 9, 10월에 2회.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9, 10월 달쯤에는 심화반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밑그림이 안 그려지면 또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4달 정도 들으면 이제 꼴보기 싫어지니까 심화반으로 갑니다. 심화 과도 또 제가 딱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요. 그래서 심화 과정을 6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기본적으로 한 6달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때는 문제를 전혀 안 푸느냐? 아닙니다. 문제를 계속 조금씩 풉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텀 정도에 11, 12월 달에 심화 과정 가면 아마 기출문제 정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 2, 3, 4, 5, 6이 그러니까 이제 4월 4달이 될 수도 있고 지방직까지 가면 6달이 될 수 있잖아요. 요때는 이제 문제풀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도 뭐 문제풀이는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아직 베이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훈 이번에 시험 봤나? 이번 건 아마 지방직은 아니 국가직은 봤나? 3월달 거? 3월달에 안 봤는데 4월달 거?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되려고요? 사회복지사는 좀 온화한 얼굴과 온화한 인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자, 아무튼 기회는 이제 여러 번이 있는데 여러분이 평균 한 3번 정도 볼 수 있다고 보면은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내년에 떨어지면 나는 그만두겠다. 다른 길을 찾겠다. 이렇게 한 3년 계획으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제 7급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다음에 9급은 1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못 끝내면은요. 3년 해도 끝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빨리 끝내겠다. 그리고 이제 7월 달 같으면 이제 지금 이제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대학생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도 걱정되니까 공무원 준비를 한번 해볼까? 공무원 준비 나 한번 해볼까? 공무원 준비만 해볼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갖고 오는데 공무원 준비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요. 평균 16시간 정도씩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자, 재훈 씨 몇 시간 공부하죠? 하루에? 솔직히. 수업 듣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빨리빨리 대답해. 촬영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확. 몇 시간 하죠? 온화한 표정으로. 자, 욕 나올라 그래. 14시간?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공부한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면 계속 백지예요.
그러니까 16시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내년에 반드시 합격을 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빨리 하신 분들은 6개월에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빨리 하신 분들은. 근데 빨리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하는 것들은 이제 전공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자기 전공하고 조금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만 조금 보완해내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1년 정도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어는 전반기 6개월은 이론 준비를 하시고요. 후반기 6개월은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 과정은요, 기본 과정은 국어가 일주일에 10시간이 있습니다. 10시간. 가장 많아요. 자, 영어랑 국어랑. 한국사도 10시간인가? 8시간? 8시간이죠. 한국사는. 국어하고 10시간. 국어, 영어, 한국사가 기본 과정이라 10시간씩 한답니다. 자, 2시간은 자니? 자, 국어는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는 한 번만 손들어 보십시오. 자,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로 왔어요? 오지게 웬만하면 인터넷 찾아봐야지. 인터넷 몇 개는 그래도 찾아봤죠. 국어 몇 문제 나온대요? 20문제. 시간 몇 분 준대요? 20분 줍니다. 그래서 5과목에 100문제, 시간은 100분 주고요. 국어는 20문제를 주는데요. 국어는 크게 세 파트에서 나옵니다. 세 파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가 국어생활 파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해 파트가 나옵니다. 독해 파트가 나오는데 이 독해 파트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눠져요. 문학과 비문학으로. 그래서 자,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능을 보셨을 거예요. 수능을. 그렇죠? 수능을 보셨을 텐데, 자, 수능에서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공부한 시간 투자한 게 뭐죠? 국어 시간에? 문학.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투자한 게 비문학. 선생님 국어 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수능 볼 때 안 했었는데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은 뭐죠? 쓰기 부분을 하셨어요. 쓰기 부분. 뭐 듣기를 보신 분도 있고 듣기를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쓰기 부분이 국어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에서는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자, 친구,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국어 생활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국어 생활이. 그 다음에 자, 어느 게 제일 적게 나오냐면 문학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생활이 약 60% 정도가 나와요. 60% 정도가. 60%라면은 기본적으로 12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문제가. 아시겠죠? 그리고 자, 문학이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오케이? 그리고 비문학이 그럼 몇 프로 나와야죠? 30%. 네, 감사합니다. 자, 30%가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20문제가 나오게 돼요. 12문제, 2문제, 6문제. 오케이? 근데 이게 뭐냐?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씩 편차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갑자기 30% 나와버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문학은 한 문제에서 3문제까지.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독해죠. 자, 적게 나오면 4문제, 많이 나오면 8문제. 요런 정도까지. 그다음에 국어 생활은 자, 적게 나오면 10문제, 많이 나오면 13문제, 14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60, 10, 30인데 자, 이러기 때문에 국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 수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럼 공무원 국어하고 수능 국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요. 자, 풀어보면 어느 게 더 쉽냐면 문학, 비문학은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도 쉽게 나옵니다. 수능보다도. 쉬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비문학은 6개가 비문학이죠. 6문제가. 비문학은 지문이 짧습니다. 뭐보다? 수능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능 지문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약 한 70%에 해당하는 지문, 수능 지문의 70%에 해당하는 지문이 딱 하나는 나와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지문이 이렇게 짧냐면 한 지문당 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 수능 볼 때는 한 지문당 몇 문제 나왔죠?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야 한 5문단짜리 약 1600자에서 2000자 정도까지 나오는데 자, 뭐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지문당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그렇게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짧기 때문에 문제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도요. 자, 우리가 수능 보면은 항상 생소한 문학을 꼭 만나게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세 편이 나오면 하나는 아는 거, 하나는 아리까리한 거, 하나는 생판 처음 보는 거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공무원 국어에서는 다 아는 문학이 나옵니다. 다 아는 문학. 자, 확신할 수 있으면 못해요. 백지 상태인 학생은 계속 봐도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편차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문학은, 공무원 문학은 고등학교 기본 과정 문학에서 나옵니다. 실제로요. 오케이? 그래도 몇 달 배워봤잖아, 지훈 씨 나랑. 거기 문학 기출문제 풀어보면